안녕하세요, 스란입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에어비앤비 못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요. 어저께 이메일 받았잖아요. 부가세에 대한 에어비앤비에서 서비스 수수료에다가 부가세를 붙이겠다라는 이메일도 왔었고, 이런 얘기들 때문에 다들 이제 호스트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야, 이제 지금처럼 방 그냥 등록해서 못 파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요, 정부에서 이미 답을 내놨어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저께 왔던 이메일이죠. 뭐라고 돼 있죠?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는 수집에 대해서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인데 아주 나중은 아니고요. 곧 다시 연락드린다고 답이 돼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을 과연 해야 될까라는 거 알아봐야 되죠. 요것 때문에 또 그런 얘기들이 또 한참 나왔었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숙박업 등록 업체이신가요? 예, 아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요 질문이요. 방을 등록해서 파는 과정에 요 질문이 예전에 없던 질문이 추가가 됐어요. 요 질문 내용은 호스트들한테 이메일로도 전달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야, 이제부터는 숙박업 이게 등록이 제대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이거 방 못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여기 어제 왔던 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수집에 대해서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요, 1월 9일 날 났던 기사고요. 정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분이 부총리님이시고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물론 에어비앤비에 대한 얘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주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180일 이내로 내국인 대상의 도시 숙박 공유를 허용한다. 그래서 공유 숙박업이 마치 된 것처럼 얘기는 사실 이거는요.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이 들어가 있는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는 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유 숙박업은 현재는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요 문서예요. 요 문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나? 그쵸?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한 숙박을 허용 이렇게 됐고요. 여기 돼 있죠.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은 내국인, 외국인 모두 숙박이 가능한데 도시 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 공유가 가능하다라는데요. 제 그 영상에 보시면 채널 영상에 외국인 관광 도시 임박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그 자세한 그 조건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왜 사업자 등록이 나왔던 게 우리 부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요 세금 얘기를 아까 그 문서에는 세금 얘기가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요. 여기 그 기획재정부 서비스 경제과 과장님이 출연을 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세금 이런 공유경제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호스트 공유경제에 소속된서 그 용역을 제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올리는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지에 대해서 이분이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듯한데요. 요 우선 과세책이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가요? 네, 이 공유경제 활동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그 좀 소액의 어떤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좀 적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납세 편의와 또 행정 비용 등을 좀 감안해서 간편 과세 기준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한 연간 500만 원 이하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예.
기타 소득으로 그걸 분류를 해서 그냥 원천 징수로 모든 과세 의무가 종결되도록 그렇게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뭐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뭐 또 세금을 새로 계산해야 된다든지 예. 그런 불편이 이제 없어질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는 그런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예,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담당 공무원이 연 500만 원 이하는 원천 징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고요.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되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천 징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이메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네이버에서 제가 받은 메일이고요. 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 하단에 광고가 붙어 있어요. 그 광고를 클릭을 하면 제 블로그에 들어왔던 사람이 광고를 클릭하면 이제 그 수입의 일부를 저한테 적립을 해주는데요. 제가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3월 25일에 제가 저에게 지급됐던 금액인데요. 6만 얼마를 주는데 6만 얼마가 사실상 저에게 주는 광고비인데 그 중에서 세금을 11,776원을 띄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인 53,059원을 입금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금은 누가 띄어가나요? 네이버가 띄는 거죠. 근데 네이버는 그 세금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에 저 말고도 많은 블로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블로거들이 광고 수익을 올리겠죠. 그 수익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사업자가 띄어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나라에 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짜잘한 세금들을 제가 그때그때 그걸 해서 내기에는 내는 사람이나 받는 쪽이나 양쪽 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보면요. 향후에 아까 그 공무원이 말한 그런 형태가 원천 징수라는 형태가 에어비앤비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약간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제가 에어비앤비에다가 방을 팔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방을 판매를 하면 에어비앤비에서 그 방을 판매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띄어내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겠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 세금을 저 대신 한꺼번에 나라에 내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될 걸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던 내용이에요. 내용 한번 볼게요. 에어비앤비 소소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정말 한 달에 한두 명 받는 작은 용돈벌이라서 사업자 등록이 많이 고민되는데요.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만 낼 수가 있냐? 그게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재로서는요,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만 내는 이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안 돼요. 근데 아까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던 그 공무원분 얘기대로, 에어비앤비가 개별 호스트한테 원천 징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분처럼 소소하게 1년에 뭐 500만 원 이하 정도로 소소하게 하는 사람은 굳이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고 굳이 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 말대로 세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 거지 실질적인 법안이 등록되거나 세법상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그게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서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문서에 맨 끝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향후 추진 계획에서 공유경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하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기재부에서 1, 4분기까지 하게 돼 있고요. 공유경제 납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는 거는 국세청에서 2, 4분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추진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7월달, 그러니까 2, 4분기가 6월 말이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뭔가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분은 아무것도 내려온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7월 달에는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가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에어비앤비에서 받은 이메일을 보자면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해서는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됐잖아요. 어, 예, 그 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먼 미래는 아닌 거예요. 곧 다시 연락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에어비앤비가 사업자를 파악을 하겠다는 사업자인지 개인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고, 개인이라면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어야 대신 아까 네이버처럼요. 대신 그 원천징수, 저 대신 세금을 띄어서 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건 저는 이미 시스템적으로는 이미 다 갖춰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할 수 있는, 그거를 언제부터 할지,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결정만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래요. 연 5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에서 별도가 소소하게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관광진흥법을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회 통과를 못한 이유가 뭐죠? 기존의 숙박업 사업자들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연 5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가져가겠어 라는 얘기죠. 짜잘하게 버는 사람한테도 세금을 띄어가겠어 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되죠?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하게 시켜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세금 내라. 개인은 개인대로 수입을 노출시켜라 라는 거죠. 세금을 걷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라는 게 아까 영상을 보고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예, 어떤 방향인지 아시겠죠? 조만간에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제가 2달에 한 번씩 법률과 세금까지 알려주는 에어비앤비와 쉐어하우스 창업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5월 달에 했고 7월 달 강의가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거든요. 강의를 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갖고 오셔도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숙박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규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또 많이 쉐어하우스로 많이 돌리기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에어비앤비랑 쉐어하우스랑 강의를 둘 다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양쪽의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또 차이점, 공통점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시간이 되시면 또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온라인 강의도 있거든요. 온라인 강의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게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저랑 강사랑 수강생이랑 질의응답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9월입니다. 이거 강의 신청이라든지 지금 뭐 더 많은 법률적인 또는 세금에 관한 정보들은 네이버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계속 컨텐츠를 쭉 쌓아왔었어요. 그래서 슬한주인장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 검색해서 들어가서 강의 신청도 하시고 제가 그동안 쭉 쌓아왔던 그런 그 정보들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정부의 방향, 그리고 세금을 또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어떤 방향인지 오늘 좀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